네, 안녕하세요. 후기가야 연맹의 금강가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금강가야는 정기가야의 맹주였죠. 그런데 400년, AD 400년에 광개토대왕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면서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대성동 고분을 끝으로 해서 그 왕의 묘가 번성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 중심 권역이 이렇게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복천동 고분군입니다. 그래서 이 부산 지역, 그러니까 그 전기가야 연맹에서 볼 때 김해 지역뿐만 아니라 이 복천동 지역, 이 두 지역이 중심 권역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김해 지역이 약간 이렇게 위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너지면서 이 복천동 쪽은 그대로 계속 연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후기가야 연맹에 있어서 이 동네, 특히 동네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센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산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래구 복천동에 내성 유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청동기 시대부터 청동기 후기 주거지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후에 이제 삼국시대 들어와서 뭐 목감명, 그 다음에 토강명, 온감명 이런 것들이 쭉 되고, 이게 적어도 기원전 2세기죠. 이제 저 청동기 후기니까 부터 5세기 초기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남는 그러한 유적입니다. 그러니까 청동기의 무문토기 뿐만 아니라 일본의 야요이식 토기, 그러니까 일본과도 교류를 한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철기 및 삼국시대의 도질토기, 그러니까 이건 경질토기라고 그러죠. 이렇게 때리면 땅땅땅땅 소리 나는 이런.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산동 고분군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복천동 고분군과 이제 동일 구릉상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목감묘 한 기하고 초기 목감묘 5기가 이렇게 이제 발군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목감묘에서 목광묘로 넘어가는 그 이제 과도기적인 이러한 유물들이 유적들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금정구, 바로 그 옆입니다. 동래구 옆에 금정산성 있는 이 노포동 고분군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드러나죠. 청동시대 주거지뿐만 아니라 삼한시대 목광묘, 그 다음에 이제 온감묘 이런 것들. 그러니까 3세기에서 4세기, 3세기에서 4세기. 그 중에서도 특히 목광묘가 중심이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목광묘가 평면 형태가 장방형에서 새 장방형으로 바뀌고, 와질토기, 그러니까 연질토기입니다. 이렇게 잘 부서지는 그런, 여기에서 뭐로 도질토기, 경질토기로 이렇게 바뀌는, 이제 등장하는 새로운 이제 도질토기가 나오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산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을 이렇게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복천동 고분군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목광묘, 그 다음에 이제 부각이 딸린 목각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단독 무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부산 지역을 과연 뭐로 비정할 수 있느냐? 뭐 동로국으로도 비정이 되고 또 다른 거로도 이제 비정이 되는데, 일단은 뭐 삼한시대에는 동로국으로도 이제 많이 비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2세기 중반에 목감묘가 나타나게 돼. 2세기 후반에는 이제 김해 그 양동리 고분군과 함께 이 구야국, 그러니까 그 가야의 중심 세력으로 등장하게 된다. 그래서 3, 4세기가 되면은 이제 김해의 도질토기, 그건 이제 경질토기죠. 이게 나오고 철기가 또 보급되고 이러면서 그 김해의 대성동 고분군과 함께 그 연합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대성동 고분이 이제 그 주축이 되죠.
그래서 4세기 초반에 조성된 그 무덤을 보면은 복천동 38호분. 여기에는 이제 부각이 딸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순장이라든가 갑옷, 이제 그 투구, 민을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돼요. 4세기 중반 정도 되면은 이제 3등급 정도의 수장묘가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전반까지 뭐가 나오냐? 하만의 아라가야 토기가 나오니까 그쪽하고 교통을 했다는 것, 교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세기 전반이 되면은 이미 그 금강가야가 무너졌잖아요. 김해 지역이. 그런데 이쪽 지역은 그대로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 아라가야하고, 왜냐면 아라가야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금강가야를 중심으로 해서 그 세력권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라가야거든요. 이 두 세력이, 그러니까 금강가야가 더 셌죠. 근데 금강가야가 무너지면서 아라가야는 온전히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세력들이, 금강가야 세력들이 대가야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대가야가 후기가야 연맹의 맹주로 등장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만은 그대로예요. 근데 이 금강가야 쪽에서도 이 복천동 고분, 즉 부산의 동래 지역은 온전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세력이 그 아라가야와 교역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노포동 고분군을 약간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묘제는 목각묘입니다. 뭐 이제 그 온각묘도 있는데, 그건 이제 뒤에 배치되어 있는, 그래서 배묘라 그러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고구려 가면 잘 볼 수가 있어요. 이 왕묘가 있으면 왕묘의 뒤에 이렇게 그 무덤들을 씁니다. 그 무덤은 뭐냐면 그 정실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앞에 왕묘에 들어가는 건 정실 부인입니다. 말고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첩이죠. 후실들. 그러니까 세컨드라고 했는데, 그 세컨드들 아니면은 그 평소에 그 따랐던 신하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총애했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묻힙니다. 그래서 이제 한무제묘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곽거병묘가 이 배장되었는데, 그 뒤에 그게 더 유명해요. 한무제묘는 도리어 쓸쓸합니다. 가보니까 참 안 됐더라고요. 박물관도 도리어 곽거병 쪽에 돼 있습니다. 여기 이제 목각묘가 몇 개가 나냐면 45기가 나와요. 꽤 많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뭐 토기, 철기, 장신구류. 그 다음에 대부분이 이제 와질토기, 연질토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질토기가 나오긴 한데, 이제 소량 나오고, 거기서 나온 것들이 보면 이제 활어형 토기, 그 다음에 단경호, 목이 짧은 저 항아리, 그 다음에 이제 굽다리, 고든잎 항아리, 요거 이제, 그 다음에 고배, 굽다리 접시, 그 다음에 항아리, 그 다음에 이제 굽다리, 집시, 그 다음에 이제 뚜껑이라든가 완, 이런 거는 이제 주발이라 그러죠, 우리.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제 철기는 뭐 사살촉, 쇠도끼, 손칼, 그 다음에 두꺼업장, 이제 이런 것들, 쇠낫, 이런 거. 3세기에서 4세기 그 목각묘 군이 이제 주로 되는데, 이 목각묘가 평면 형태가 장방형에서 세장방형, 끼일다란 형태로 이제 변하고, 그 다음에 와질토기, 연질토기죠. 연질토기에서 도질토기, 경질토기로 이렇게 이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진안계의 토기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때 그 진안 쪽하고 이렇게 교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명동 고분군은 이건 이제 북구입니다. 부산시 북구 화명동. 그러니까 지금의 부산 쪽에는 조선시대까지도 부산포예요. 조그만 항구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부산에서 센터는 어디냐? 동래입니다. 그래서 동래는 부사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이 해변가 쪽이 번화하지만은 예전에는 아니에요. 동래가 센터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보시면 가야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동래 쪽이 센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구 쪽에 화명동, 그래서 여기서 제일 큰 거는 이제 화명동 5호 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러한 여기에 나오는 석곽들이 이렇게 부산이나 김해에서는 처음 등장하는 그런 형태의 무덤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4세기 후반입니다. 4세기 후반. 여기에 나타나는 토기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요것이 그 부산이나 김해 지역의 특징적인 이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 이 금강가야의 전형적인 토기 모습이 이제 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후기 가야 연맹 시기, 지금까지 이제 쭉 정기 가야 시기에 있어서 이 부산 지역에 대한 거를 알아봤습니다. 이제 후기 가야 연맹이 언제 시작되느냐? AD 400년, 그러니까 5세기 초가 되겠죠. 광개토 대왕의 남정에 의해서 김해 지역이 괴멸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가장 번성했던 대성동 고분군은 더 이상 무덤이 축조되지 않고 왕급 묘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세기 전반 이후에는 이제 복천동 32호분에서 고구려계의 제갈, 그 말 제갈이 나와요. 그리고 신라 토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이 지역은 신라에게 이렇게 복속된 지역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고구려의 그 기마부대에게 이제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고구려계의 그러한 기마용품이 여기서 나오게 된다. 이게 이제 복천동 고분군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5세기 중반이 되면은 신라 토기의 양이 점점 많아진다. 그러니까 신라의 영향권이 이제 세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복청동 1호분하고 11호분은 금동관이 나오는데 출자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라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신라 형태가.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거 보세요. 이게 복천동 11호분, 이게 복천동 1호분이에요. 전형적인 신라 금동관이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5세기 후반이 되면은 창녕 지역에 비와가야 토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들과 아까로 보면 아라가야하고 이렇게 교류를 했잖아요. 아라가야뿐만 아니라 어디하고 창녕의 비와가야하고도 교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5세기 후반이 되면은 4세기까지 그 아까 보면 야요이 토이가 나오잖아요. 일본에. 그러니까 이제 복천동과 왜 야요이티가 나왔어요? 이게 단절이 돼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대가야 유물이 이제 문물들이 일본으로 건너가다. 그러니까 이제는 교역권이 금강가야에서 뭐로 바뀌는 거예요? 대가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언제냐? 5세기 후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5세기 이게 가야 그 고분을 이렇게 보면은요. 산이 이렇게 특히 이제 가장 특징적인 거는 고령입니다. 고령의 지산동 고분을 보면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렸어요. 우리도 지금 선산에 가면은 시제 드릴 때 윗대 할아버지부터 위에서부터 이렇게 쓰면서 내려가요. 네. 역장을 잘 안 하거든요. 역장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지금 보면 이율국 선생은 보면은 역장이에요. 근데 그거는 임금이 허락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역장은 거의 안 합니다. 이 가야고분이 그래요. 쭉 내려가면서 쓰는데. 그러는데 거기가 이제 끝났어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5세기 후반에 그 옆에 있는 연산동 고분군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일로 가서 5세기 후반에서 언제까지? 6세기 전반까지 계속 연산동에서 이렇게 계속 고분들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6세기 후반에 들어가면 연산동 고분군이 수장무덤이 사라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신라가 직접 통치로 들어갔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록에 보면 532년에 금강가야가 신라에게 투항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이게 뭐예요? 6세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 이제 금강가야가 망했구나. 그게 이제 구영왕 때거든요. 그 후손이 김유신이에요. 자, 6세기 말에서 7세기에는 횡구식 석실묘로 변화하게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신라 양식으로 변질이 되는 거죠. 자, 복촌동 고분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촌동 고분은 총 78개예요. 굉장히 많죠. 구조는 목강묘, 그 다음에 수열식 석실분, 횡열식 석실분. 횡열식은 옆구리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 목강묘 중에서는 부각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주각하고 부각이 있는 거는 날일자 형태예요. 날일자라는 건 뭐냐? 이렇게 날일자로 돼 있고 여기가 주각이고 여기가 부각이고 이렇게 딸려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 고분군의 거의 그 주를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목강묘하고 수열식 석강묘가 주를 이루고 있고 이것들이 대부분 대형묘, 큰 무덤이다. 큰 무덤에 해당되는 것들은 대부분 목강묘나 수열식 석강묘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나오는 게 이제 고배, 이렇게 출잔이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금동관, 아까 보여드렸죠. 금동관. 금기거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갑옷입니다. 갑옷에 두 가지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보병용으로, 그러니까 전기가야 연맹에서 주로 썼던 게 이제 판갑이잖아요. 통판으로 이렇게 해서 이어서 만든 거. 이게 판갑이에요. 근데 기마용품은 판갑이 아니라 찰갑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쓰는 그 갑옷처럼 이순신 장군 갑옷처럼 이렇게 비늘 갑옷처럼 이렇게 쭉 이어요. 이렇게 쪼가리를.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칼을 휘두르거나 말 위에 가볍잖아요. 그리고 이제 투구.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말 머리 가리개. 그다음에 안장 꾸미개, 발걸이, 등자, 제갈. 그다음에 이제 이 치장하는 거, 행엽이라 그러는데, 그다음에 말방울, 띠고리,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나와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기마부대가 사용했던 그 용품들이 여기서 나오고 있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이 복촌동 고분군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묘제가 목강묘하고 수열식 석실묘라 그랬잖아요. 요게 4세기에서 6세기. 그러니까 금강가야는 무너졌지만 이쪽 지역이 거의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뭐 비늘갑옷식 하고 말머리 가리개 이런 거는 고구려 광개토대왕 AD 400년에 고려 광개토대왕의 이제 그 기마부대에 영향을 받은, 그리고 이제 신라를 통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복촌동 고분군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끝난 후에 연이어서 연산동 고분군까지 이어진다. 계속 끊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전기가야 연맹 때부터 발생이 돼서 쭉 이어진 것이 계속 이어지는, 멸망할 때까지. 그래서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유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연산동 고분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복촌동 고분군을 만든 사람들과 동일한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열식 석실분, 목강묘, 옹감묘, 그 다음에 이제 그 앞트기, 그러니까 횡여식, 횡구, 석실분이죠. 예. 그 다음에 토강묘, 그 다음에 화장묘. 그리고 이제, 주로 이루고 있는 건 수열식 석실묘입니다. 요 연대는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 즉 아까 말씀드렸던 이 복촌동 고분군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그러니까 시대가, 왜냐면 그걸 이었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4호분하고 8호분에서 나온 것들을 보면 고배라든가 기대, 뭐 이런 거, 이제 장경호 이런 거, 단경호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동, 금구편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게 8호분에서는 찰갑, 그 다음에 이제 판갑, 이게 통판으로 돼 있는 이 두 개가 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김해 지역의 왕묘는 사라졌지만, 그래도 이제 수장들의 묘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5세기 전엽에
그래도 이 왕급으로 추정되는 왕까지는 아니고 수장들의 묘라고 생각되는 게 대성동 73호분. 왜 그러냐면 이 크기가 복촌동 10호분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에 금제이식, 금기거리가 나오고 금동제 화살통입니다. 이거 화살통이 나오고 이런 거를 볼 때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요거 다음에 그거 바로 밑에 급이 뭐냐면 74호, 85호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5세기 중엽까지 왕급은 아닌데 그 수장급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대성동 87호분입니다. 여기 왜냐 금기거리라든가 고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그 완전히 무너진 게 사라진 게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버티고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김해 나전리에 보루를 발굴했어요. 근데 이제 해발 182m 정상부에서 원형에 가까운 방형으로 축조된 보루가 발견이 됐는데 이 보루에서 나온 토기들을 보면은 장경호, 목이 긴 것, 장동홍, 그 다음에 연질발, 단경호, 고베이, 뚜껑 이런 것들이 났거든요. 이건 경질토기예요. 근데 이 유물의 연대를 보면은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들이 그 김해 지역이 완벽하게 무너져 버렸다면 이걸 구축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그때가 5세기 초 아닙니까? 근데 이건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김해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보루를 이렇게 만들 정도로 그 김해 지역은 어느 정도 버티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왕급은 아니지만. 그래서 봉황동 토성, 지금 이제 김해 시내입니다. 거기를 그 보호하기 위한 이 보루를 형성하고 만들 정도로 그 세력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횡구식 구분의 특징. 이건 뭐냐면 옆구리로 들어가는 이제 무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이 고구려나 백제는 횡혈식입니다. 옆구리로 들어가는 석실, 큰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서서 들어갈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약간 굽혀서 들어가는 이렇게 그 석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이렇게 좀 구멍이 좀 작아요. 이렇게. 그건 이제 관이 들어가는 거죠. 관이. 그리고 약간 관보다는 약간 큰데 그걸 갖다 횡구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열식계 횡구식 석각분. 요거는 이제 어냐면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근데 횡열식. 요거는 5세기 중반에서 6세기 후반.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6세기 전반이 되면 횡구식 석실묘라는 것으로 완전히 이제 바뀌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부산의 임석고분, 네, 저기 덕천동고분, 그 다음에 여기 좌동고분, 그 다음에 성정동고분, 청강리고분, 두명리고분, 가동고분 이런 것들이 줄줄이 나타나요. 이런 것을 볼 때 그 신라의 영향권이 이제 계속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홍보식 씨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요 6세기 중엽에 되면 횡혈식 석실묘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요거는 요게 6세기 중엽에 출현하는 거고 요거 이전에 횡구식 석실묘 요거는 낙동강 동쪽에만 나타나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신라의 세력권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 그러니까 고령입니다. 대가야. 이 지역은 뭐냐면 횡혈식 석실, 여기. 보시면은 서쪽이 수열식 횡구식 석실묘가 되는데 그게 없어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고 멸망한 후에 이게 수열식 석실묘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묘제가 전혀 틀린다는 거예요. 그 대신 성주 지역은 이미 신라 권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만큼은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단 고령, 합천
그 다음에 함안 이런 지역은 안 나타나요. 근데 또 나타나는 지역이 어디냐? 김해죠. 왜 거기는 낙동강의 동쪽인데 서쪽인데도 거기 그러니까 성주하고 김해 지역은 세력권으로 신라 세력권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함안의 34호분에 보면은 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면 옛날에 실엉이라고 있어요. 요만하게 해갖고 이렇게 물건을 넣을 수 있게끔 그런 거예요. 그걸 감실이라고 해요. 이 감이 설치되어 있는 무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남한에서는 안 나타나고 평양에서 나타나요. 평양의 약수리 무덤, 태성리, 안악 2호분 이런 데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고구려의 영향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동고분, 우리 구미 쪽이죠. 인동의 그 시상구죠. 시상이라는 거 뭐냐? 시신을 놓는 거예요. 이렇게 관대라 그러죠. 시상. 그것이 뭐하고 똑같으냐? 동명왕릉이라 하는데 동명이 아닙니다. 주몽이죠. 추모왕릉. 추모왕릉 옆에 있는 진파리 16호분과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고구려의 영향권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또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낙동강 동쪽에서 나타나는 묘에서는 백제계의 유물이 전혀 안 나타나요. 그렇다면은 이건 백제의 것이 영향이 아니고 뭡니까? 고구려의 영향에 미친 것이다. 그럼 더 올라가서 왜 고구려의 영향이 나타나느냐? 그건 당연하죠.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AD 400년에 바로 그 전기가의 연맹을 이렇게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복천동 고분군의 토기 양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세기 전반대에 되면 복천동 고분군은 4세기 때 사용했던 김해나 부산 지역의 양식, 요거 이제 금강가의 양식이겠죠. 요 뒤를 이은 토기들이 있고 경주의 신라계의 낙동강 동쪽에 나타나고 있는 토기군이 같이 나타난다. 두 개 다. 그 다음에 이제 복천동 20호분, 21호분에서 나온 유물을 보면은, 토기를 보면은 경주 황남동 109호분에서 나타난 거하고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부산 지역에서 계속 사용됐던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천동 53호분, 39호분도 마찬가지로 경주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기가의 연맹에서 사용했던 토기는 계속 이제 이렇게 이어지고 신라 거가 거기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5세기 중엽이 돼버리면 복천동 10호분, 11호분이 5세기 중엽인데 신라 토기 문화가 정착이 된다. 그러니까 신라의 세력이 강화되는 거죠. 그리고 김해 지역의 예안리 고분군은 5세기 중엽에 돼서야 어디요? 다른 지역에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신라 쪽이죠. 신라 쪽에서 나오는 것들이 나타나니까 복천동이 먼저 신라가 등장하게 되고 그게 언제냐? 5세기 전반이죠. 5세기 중엽이 돼서야 어느 지역에 김해 지역까지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갑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옷은 두 가지죠. 비기마용, 즉 보병용이죠. 이건 판갑이라고 그랬죠. 예, 판갑. 이렇게 판때기를 이렇게 이어서 하는 거. 이건 4세기 때 김해 예안리 150호분. 기마용품. 요 복발이라 그래서 요 위에 이렇게 뽕긋한 걸 올리는 걸 복발이라 합니다. 그거는 이제 고구려 계통에서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괴갑, 이거 이렇게 이제 찰갑이라 그러죠. 이렇게 이어서 쭉 한 거, 기마용품. 요런 것들은 이제 기마 부대가 쓰는 거예요. 요게 언제 나타나냐면 5세기 초. 당연하죠. 광개토대왕 이후니까. 근데 5세기 전반 때에 동네 복천동 고분군에서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겁니다. 자, 요게 복천동 10호분의 머리 가리개. 그 다음에 요게 복발이에요. 이렇게. 요거 볼록 튀어나왔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거 판갑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는 뭐도 나오냐면 찰갑도 나와요.
근데 찰갑이 완벽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쪼가리가 좀 이렇게 여러 편이 이렇게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별로 그림이 안 돼서 이제 여기다 제가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구입니다. 말. 자, 말 11호분에서 말투구. 아까 보여드렸죠? 요겁니다. 요게 이제 나오고. 요게 5세기 중엽입니다. 말투구는 5세기 후엽이 되면은 합천에서도 나와요. 옥전고분군. 6세기 초에는 일본에서 나오고, 6세기 전엽에도 일본에서 나오고. 그런데 이 합천에서 나오는 옥전고분군에서 나오는 요 말투구는요, 신라께 아니에요. 어디냐면 백제로부터 들어왔어요. 틀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양산 부부청을 보겠습니다. 양산 복전동에 삼국시대 고분군 수열식, 횡구식, 석실묘에서 나오는데 이게 5세기 때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서 인골이 나오는데 바로 이제 순장이 행해졌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뭐냐면 금동관, 여기 보세요. 신라 완전히 출자형이죠. 신라 형태예요. 그 다음에 금기거리, 팔집, 반집 뭐 이렇게 쭉 다 나와요.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복천동 이제 전기가야연맹의 맹주가 어디냐면 이제 김해 지역이잖아요. 김해 지역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 중심 권역이 어디로 갑니까? 동래로 가죠. 그 동래에서 이제 쭉 해다가 나중에는 거의 말기에 가면 어디로 이동하냐면 양산 쪽으로 그 중심 권역이 이동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주에 가깝잖아요. 그리고 이건 전형적인 신라 양식입니다. 이 내관도 보면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금강가야가 이동하는 중심 세력이 이동하는 거를 한눈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금강가야가 후기 연맹 때 어떻게 변천해 가고 있는가를 갖다가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러한 기마용품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게 이제 특히 복천동 고분군을 가장 이렇게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가야 연맹에서는 대성동 고분이지만 후기가야 연맹에서는 복천동 고분이 거의 중심 유적이다라는 걸 갖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